그렇죠? 우리 포난자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6개 법령 부분의 권한권자는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헷갈릴 때마다 좀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먼저 우리 체계 잡을 때 행정 조직도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 조직도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건 책에는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확인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앙행정기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장이 누구죠? 국장. 여기가 뭐죠? 첫 번째 서열. 여기가 첫 번째 서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게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는 앞에서부터 뭐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돼요. 여기가 우리가 두 번째 서열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도라고 얘기합니다. 시도. 그럼 시도의 장들을 줄여서 뭐라 부르죠? 시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들을 다 합쳐서. 그래서 보통 여기를 다 합쳐서 시도지사 그러고 도가 없을 때는 그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또 조문에 보면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시도지사 말을 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데 보통 그렇게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틀리게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죠. 그럼 특별시 밑에 누구 있죠? 특별자치시가 구가 있죠. 구. 그렇죠. 시 밑에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요. 그렇죠. 구하고 군이 있다는 거. 그렇죠. 구하고 군. 이 구하고 군도 다 뭔지 아시죠? 자치입니다. 자치란 말을 안 썼을 뿐이 자치구고 자치군입니다. 우리가 여기 행정조직상에 있는 건 전부 다 자치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여기 위에는 빼고 여기는 선거를 통해서 다 뽑는 겁니다. 지자체 부분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서열이지만 세 번째 서열의 역할도 뭐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서열 얘기할 때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같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가 위에 뭔가를 보고를 하고 뭘 얘기를 할 때는 이 둘이는 뭐하고 얘기해야 돼요? 제외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냐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도지사는 제외 이런 말을 써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어떤 때는 제외고 어떤 때는 제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자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근데 보고를 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둘이는 뭐하고 제외하고 뭔가를 보고한다는 말을 쓴다고요. 그럴 때는 이 두 사람이 뭐죠?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 밑에는 누가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하고 군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서열이고 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도시 그리고 일반시. 50만 이상 되는 시는 대도시 그리고 50만 미만이 될 때는 일반시. 근데 일반시란 말은 거의 안 쓰죠 우리가. 그냥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 부분 세 번째를 우리가 세 번째 서열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서열은 시, 군, 구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여기 있는 장들을 줄여서 뭐라 부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건 또 줄여서 우리가 나중에 정비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시장, 군수 등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이 서열을 알아야 우리가 포항권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도시군.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도시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도시군이 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그다음 또 누구? 도시정비법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가지고 하는 게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고 도시군 계획의 장을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뭐죠? 군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항상 국가계획 기준 나오면 누구예요? 그렇죠. 국장이죠. 그런데 6개 법령을 통틀어서 기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올 때 작성 기준 이런 거 나올 때 국장이 아닌 경우가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한꺼번에 정리해놨어요. 어느 경우냐면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 각각 나와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있죠. 이 시설에 대한 결정 구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얘기할 때 이때만 누가 돼요? 0이 됩니다. 0. 그래서 국토유토물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있죠. 이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계획 기준 이 기준 얘기할 때 보류지의 책정 기준 얘기할 때 이때 뭐예요? 또 0 이렇게 돼요.
이때 두 가지만 0이 되고 나머지는 기준 나오면 전부 다 뭐가 돼요? 국장. 그렇게 쭉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국토개법에서 광역도시계획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나왔을 때 먼저 우리 합격서 가지고 수업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제 온라인상으로 아직 안 올라갔지만 실강으로는 이제 수업 한번 했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승인권자가 있고 가운데 누구 있어요? 수리권자 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쪽 부분에 여기 지정권자하고 끝에 나온 누구? 승인권자. 이 둘이는 각각 몇 명? 한 명씩만 존재합니다. 두 명이 될 수 없어요. 원래 가운데 있는 경우도 두 번째 서열, 아까 봤죠? 두 번째 서열이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승인을 하든 스스로 승인받는 걸 확정한다고 얘기하죠. 또는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광역은 몇 개? 둘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그 공동이 둘이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가 결정을 할 뿐이지 원래 도시군은 두 번째 서열이 다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확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일 때만 광역일 때만 두 개 이상의 도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수립을 할 때는 누가 해준다? 위에 있는 자가 일단 그걸 해준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만 머릿속에 뭘 넣으시면 되냐면 처음하고 끝부분이 둘 다 누구다? 한 명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도 한 명, 그 다음에 승인권자도 한 명, 가운데 수립하는 자만 뭐죠? 공동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할 때는 머릿속에 뭘 꼭 넣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 두 가지 부분. 이거 하고 가운데 부분, 이 부분. 왜냐면 이 두 개를 바꿔서 내니까 자꾸. 시험 문제 낼 때만 이 두 개 바꿔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그러고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뭐죠? 단독으로 뭐죠? 지정한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 두 개를 바꿔. 이 두 개를 안 바꿔요. 근데 이 두 개를 자꾸 바꾼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광역이 나오면 머릿속에 무조건 뭐냐면 아예 머릿속에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문 읽으면 자꾸 헷갈려요. 머릿속에 뭐죠?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한 명. 가운데가 뭐가 돼요? 공동. 아시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외우실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이거 넣고 계셔야 돼요. 한 명, 여기가 공동.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거 기억나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는 공동이니까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렇게 하죠. 그래야 이게 안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자꾸 시험 문제 두 개를 바꿔서 내는데 여러분 계속 실수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한 명. 여기만 공동.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한데 관할구역이 다르면 누구? 국장 한 명이라고요.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도지사 한 명이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수립할 때만 뭐죠? 무조건 공동. 그래서 시도지사가 3년을 초과했는데 승인 안 돼. 이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지정한 누가? 국장이 직접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청했다는 얘기는 뭐 하니까? 보통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럼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시도지사랑. 자,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시도가 걸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수립은. 같이. 그렇죠?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3년을 초과했는데 뭐 광역계획권이 지정해도 초과했는데 승인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걸 지정한 도지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렇죠? 승인권자가 여기 있는 국장 나오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때는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무조건 승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뭐 했어요? 협의 요청을 했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하지 말자 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했다는 거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위에 있는 자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려와서? 도지사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도 관할구역이 걸쳐있다는 얘기는 같은 도에는 누가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하고 군의 장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그럼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누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도지사가 하고 있고 도지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올리면 둘이 결정을 못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거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정 못하니까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하고 끝이 똑같잖아요. 각각 한 명이고 가운데만 공동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광역도시계획 부분이 되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할 게 없어요. 수립권자가 누구니까?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니까. 여기는 누가 안 나온지 아세요? 오케이, 국장 안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에는 국장 안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서 하도 국장이 예외지고 나오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뭘 집어넣냐? 국장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의 다가 80%가 틀려요. 그렇지. 국장이 예외적으로 해야지.
아니라고. 아시겠죠?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단지 수립권자는 각각의 도시의 장들이 하면 되고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자가 수립을 하면 확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직접 확정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시장 군수는 자기네들 수립했지만 자기네들이 뭘 못해요? 확정을 못해요. 권한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절차 부분을 수업을 할 때는 절차 부분을 전체를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권한권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권한권자만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권한권자만 헷갈리면 권한권자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면 몇 개 페이지가 안 되니까 그만 딱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기본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했으니까 수립한 걸 가지고 이제 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을 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칙적으로 도시군에 관해서 관할구역은 누가 입안하면 돼? 그 관할구역에 장이 하면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도시장도 군수가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렇게 해서 안을 올리면 누가 결정하면 돼요? 누가 결정하냐면 보세요. 이 자들은 자기네들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 그러니까 얘네들 합치면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그런데 시장 중에서 누가 가능해요?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시장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안건을 낸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렇지 이렇게 안 어울리면 얘네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도가 용도구역, 용도지역, 그 다음에 지구 이게 걸쳐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사업 자체가 두 개가 같은 지역이 연계돼서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입안을 하냐는 얘기. 둘이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위에 있는. 그렇죠. 국장이 해야 돼요. 시도가 걸쳐 있었으니까 위에.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뭐냐면 뭔가 걸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할 때 같이 하는 거고 결정할 때는 위에 있는 자가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뭐냐면 입안할 때 두 개가 걸쳐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자가 한다고. 아시겠죠? 왜? 광역이 아니니까. 광역이면 같이 해도 되는데 광역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자가 입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국가계획일 때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이렇게 돼요. 여기서 국장. 아, 여기서 하나 빠졌구나. 이 입안을 하는 안 중에서 무슨 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안을 올리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또 권한을 행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 근데 조심하실게요. 자꾸 이걸 강조해 놓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만 할 줄 아는지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인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입니다. 얘기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시도지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시장 군수는 원래부터 권한이 없었다고. 근데 지구 단위 계획만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 하는 겁니다. 각각 다 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도 다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만큼만 안을 올리고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했듯이 국장. 그럼 국장이 한 건 누가 결정해요? 당연히 국장이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시군, 도관할구에 시군이 걸쳐 있어요. 그죠? 그렇게 걸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걸치는 경우 아시죠? 두 개를 같이 걸쳐 있는 경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일 때는 누가 위에 있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이지만 땅만 빌렸지 실질적으로 누가요?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누가 안을 올려야 돼요? 도지사가 해야죠. 그래서 시군에 걸쳐 있다든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 계획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그럼 도지사가 안을 올린 건 누가 승인해 줘야 돼요? 도지사가 직접 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 권한권자 답니다. 그 다음에 국토개법에 보면 또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오는 거 아시죠?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누가 결정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용도구역도 원래는 이 중에 이거죠. 근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죠. 왜냐하면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누가 해요? 오케이, 국장이 하죠. 국장이. 도시사용보험구역은 이거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 들어가면 도시자 들어가는 거, 도자 들어가는 거, 도시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누가 안 들어가요? 국장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만 국장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이거는 풀어주는 거죠. 입에 다 들어간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꼬랑꼬자 다 들어갑니다. 누구?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예요?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지정을 하죠? 그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왜냐하면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장, 군수 들어가는 거, 대도시장 빠지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기억나시죠? 시장, 군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시장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대도시장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시장에는 대도시장과 일반시장 다 들어가요. 어떤 물어봐요. 대도시장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뭐 어디가 여기 있지.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쓰고 그냥 시장이라 그러면 대도시장과 일반시장이 포함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이 권한권자가 좀 많아요.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권한권자가 또 쭉 나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그 도시의 뭐죠? 장이 해야죠. 그래서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하는 자도 그 수립한 자가 행정청이 하면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도 원칙적으로 누가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자가 뭘 하는지 알죠? 저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나 실시계획 작성자나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이걸 주로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이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할구 장이 지자체가 되는 거고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권한권자는. 그래 안 헷갈려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국가계획 차원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하겠죠. 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둘 이상의 시도 걸치는 거 나왔어요. 걸치면 무조건 위에 있는 자가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은 도관할구역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관할구역에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 2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광역계획 형태로 해서.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리고 같은 도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누가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면 이걸 인가해주는 인가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인가권자 있겠죠. 인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기억이 나셔야 돼요. 왜 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여기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죠.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자기네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기네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물론 절차를 걸쳐가지고. 그런데 시장 군수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합쳐서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은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도시군 관리기구를 통해 결정하고 똑같은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도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기구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나와야 돼요? 아까 국장이 한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계획은 국장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이 사업시행 계획 부분에 인가, 자기가 한 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공동구 나오죠. 공동구 나오는데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에 공동구 나옵니다. 그때 그 공동구는 어디에 설치가 돼요? 도시군에 설치되는 거 맞죠? 그럼 도시군에 설치되면 그 도시군에 있는 관할구역 장이 관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관리자는 누구냐면 이렇게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 이제 시설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 부분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에 몇 년? 10년 이내 20년이면 실효가 되고 지금 뭐냐 매수 청구하는 거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는 10년 이내 사업을 안 하면 즉 10년이 안 한다는 얘기 10년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자지 당연히.
그때가 땅을 가지고 답답하니까 이걸 먼저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건물도 포함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목이 뭐인자? 개인 토지 소유자가 되고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누가 돼요? 그렇죠. 도시군, 관할구역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가 특별자치장은 부수가 되는 거예요.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자들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행정청이 원래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하기 힘들면 다른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자를 지정하면 지정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자일 수도 있고 이자일 수도 있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적 개발 행위가 나오는데 사적 개발 행위의 허가권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허가권자 누구예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왜냐하면 도시군에서 공적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적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사적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뭐 해줘야 돼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허가받고 해. 그래서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허가권자가 돼요. 근데 이 허가권자를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자. 그럼 제한하는 자는 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서열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서열이죠. 국장. 무상생? 그런데 두 번째 서열은 어떤 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은 또 두 번째가 제한해야 되고 세 번째가 또 자기네 스스로 또 제한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이런 지역일 때는 뭐 숲으로 우거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때는 이거 내가 개발 못 해줍니다. 하고 뭐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다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전부 다예요. 제한권자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허가권자.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성장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 구역 지정하는 거,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 기반시설 수립하는 자 전부 다 누구예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허가권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적 개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뭔가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물어보시면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 그 다음 도시개발법.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권한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뭐도 해요? 수립도 하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정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같아요. 둘이는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는 자도 누구예요? 저기 나오는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됐나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계획을 작성하죠?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가권자도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이제 완공했습니다. 저 준공검사 해주세요 하고 준공검사 해주는 자가 또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제일 쉽다고 얘기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권한권자 물어보면 권한권자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여러분. 권한권자 도시개발법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입을 막으셔야 된다고. 절대 그거는 헷갈리잖아. 왜? 무조건 누구니까? 지정권자니까. 그런데 그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이 도시개발법은 뭘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합쳐서 그냥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헷갈릴 수 있지만 도시개발법은 다 이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무조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하나만 다르다고 얘기했어 제가. 뭐일 때? 환지.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땅은 세 번째 서열이거든요. 이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환지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 빠졌어요? 특별자치, 시장 빠졌죠? 왜 빠진지 아시죠? 그렇죠. 도시개발법은 세종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ING, 개발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개발하고 하신 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서열이 되는 거예요. 환지계.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업 시행자. 답이 있긴 한데요. 환지 예정지 있죠, 여러분.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자.
환지 예정지 아시죠? 환지 예정지. 그리고 환지를 뭐 해야 돼? 나중에 등기해야 되죠. 이거 누가 해요? 사업시행자가 해야 돼요. 앞에 답이 있어서 그런데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업시행자. 아시죠? 그러니까 권한권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여기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예정지는. 그리고 환지 등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케이스에 대한 권한권자를 다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지 예정지 지정을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다른 자가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도시개발법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도시정비법은 또 이거 하나로 정리가 돼요. 도시정비법은 자 볼까요?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정비계획이 있고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이 있고 관리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까지 법령을 한 개 한 개 쪼개서 할 때는 이게 뭔가 모르게 뭐냐면 뭐 그렇다 생각했는데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6개를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만 할 때하고 6개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왜냐하면 최종 마무리할 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비법은 크게 바라보면 계획이 몇 개예요? 4개니까 그 계획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획을 작성해서 올리는 자를 해주는 자가 필요하죠. 인가해주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권자 부분에 대한 형태들이 쭉 나온 거예요. 지금. 계획할 때마다 그걸 수립하는 자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올리는 자가 있을 거고 그걸 해주는 자가 있을 거니까. 이게 각각에 대한 4가지. 이게 정비법에서는 딱 4가지.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몇 번씩만 적어보면 여러분께 돼요. 적는 걸 싫어하시면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에 뭐죠? 보시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손목이 아파서 못 적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도 많이 적어서 손목이 나가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호대 차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머릿속에 머릿속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자, 기본계획 볼게요.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기본계획은. 정비 기본계획은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하고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또 누구예요? 대도시시장,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럼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군수가 있겠죠. 군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군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이는 합쳐서 뭐라 불러요?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기본 계획을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수립합니까? 물어보면 도시군, 관할구역 장애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기본 계획이란 큰 틀은 그 각각의 도시를 정비하는 거니까 그 정비하고자 하는 그 도시군의 관할구역 장애하는 거구나. 근데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수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짤 거기 때문에 굳이 큰 틀에서는 짤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안 들어가요? 군수가 안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중에서.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뭘 해야 돼요? 확정이나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네들이 뭐 하죠? 직접 확정하면 되죠. 그런데 누구도 대도시시장도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장도 직접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스스로 확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큰 틀을 짰어요. 그럼 그 큰 틀을 보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게 뭐예요?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 그러면 정비계획을 안을 올리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세 번째 서열. 안을 올리는 자는 그 큰 틀을 짠 걸 보고 그 각각의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 있잖아요. 세 번째 서열이 그걸 하는 거. 왜?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지. 두 번째서 정비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자들이 우리 지역 정비 좀 해주세요 하고 입안을 하는 거예요. 안을 올리는 거예요. 큰 틀을 보고. 큰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큰 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 또 누구? 구청장 등. 그럼 세 번째 설 다를 얘기하니까 이 구청장 등에는 광역시 군수도 뭐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을 올리면 이걸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겠죠. 왜? 우리 지역 정비해달라고 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볼 게 없는 게 이자들은 자기네들이 두 번째 서열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 맞죠? 위에가 없잖아요. 위에가 물론 국장이 있지만, 그렇죠? 정비법에서는 국장이 거의 안 나와요. 정비법 국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자는 스스로 하면 되고 이게 문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게 이거라. 시장 군수가 안을 올린 것을 원래 누가 해줘야 돼요? 도지사가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이 부분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지정해요. 여기는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에 대한 안을 올리면 직접 합니다. 직접. 물론 보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보고서는 올립니다. 보고서는 올려요. 근데 하는 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올린 거 나오면 도지사가 나와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보고서는 올리지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직접 한다고요. 자, 그런데 구청장 등이라 그래서 광역시 밑에 특별시 밑에 누구 있어요? 구청장이 있을 거고 광역시 밑에 누구 있어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자들이 뭐는 하는 거예요 지금? 정비계획 위반은 한 거잖아요. 근데 이자들이 뭐는 안 돼요? 결정은 못 해요. 구역 지정을 얘네들은 못 한다고. 그럼 위에 있는 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장,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안을 올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그리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안을 올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네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관할국장. 시험 문제 도시군관할국장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때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가 정비법을 할 때는 뭐 얘기했어요? V를 얘기한 거예요. 이 위에 두 개는 여기는 기본계획, 여기는 구역 지정, 여기 밑에는 입안, 정비계획. 그래서 이 둘이는 같다고. 도시군관할국장이라고. 대신에 기본계획 할 때만 뭐가 빠지는 거예요? 군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관계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거 작성 누가 해요? 아니지.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작성해요.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 무슨 계획과 똑같아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 무슨 계획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실시계획.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을 사업 시행하는 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비법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뭐라 불러요?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실시계획인 거예요. 됐나요? 건축법에서는 허가 신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가 신청이. 그게 이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인가 신청이 되는 거고, 인가를 받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작성하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다면서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공, 시장, 군수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누군데요? 오케이,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일 때 누가 되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사업 시행자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사업 시행자 말을 안 쓰고 갑자기 뭐죠? 재건축 사업일 때 조합이 관리 처분 계획,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일 때는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이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가 받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큰 틀이 뭐냐면 사업 시행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업 시행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가해주는 자가 있겠죠. 인가하고 고시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인가해줘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정해지고 난 뒤에는 정비계획을 통해서 구역 지정 끝났죠.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에요. 그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왜? 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구역의 장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밑에 나온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정리하고 여기다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도록 정리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요. 이게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니까 한 장에 딱 정리되어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비교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시행 계획이든 관리처분 계획이든 인가를 하면 누가 해준다고요? 시장 군수 등.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들이 해도 이거 해도 이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법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장. 그러니까 한 장씩 끝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법은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농지법은. 일단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죠. 농취증을 발급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시장, 구청장. 그렇죠. 읍하고 면장 이렇게 됩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장. 누구 안 들어가요? 군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대신에 군수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 농업진흥지역 기억나세요? 농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승인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농장한테. 그죠? 농장한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농장. 농장한테 왜 주지 이렇게 된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농장.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그 풀로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하고 협의입니다. 농지를 농지 목적 외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허가를 누구한테 받고 협의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농지 전용 허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농자. 협의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농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농장한테 뭐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나오네.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해요?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조심하셔야 돼요. 농지 전용을 허가하는 경우는 농장이었죠. 농지 전용 뭐 할 때? 신고할 때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용도 변경 승인해 주는 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거 타 용도를 뭐죠? 일시 사용하는 거. 타 용도를 일시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거잖아, 이게. 허가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 전용 허가고 이거는 일시 사용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장이 아니고 누가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처분 명령 내리는 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권한권자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로 한 장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건축법. 건축법에서 사정결정권자가 있고 허가권자가 나옵니다. 사정결정권자, 허가권자. 사정결정권자가 곧 뭐가 돼요? 허가권자가 돼요. 그때 원칙적으로 누가 하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어디에요?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이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가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장이나 창고, 공창이죠. 그리고 이미 심의를 받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굳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뭐예요? 사전 승인권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사전 승인권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고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허가권자 누가 돼요? 세 번째 서열 똑같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시장군,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원래 허가나 신고하는 자는 특별시와 광역시일 때 21층 이상 연면적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됐던 거 맞죠? 그럼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는데 건물이 21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어디 위치해요? 특별시에 위치해요. 되나요?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고. 근데 용도 변경이 뭐죠? 상위 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는 용도 변경이에요. 그때 허가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하면 돼요? 특별시예요. 건물이 21층짜리예요. 누구한테 가서 하면 돼요? 특별시장. 특별시예요. 특별시고 건물이 22층짜리예요. 그 21층짜리에 있는 것을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위 군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왜냐?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적인 부분, 특별시장, 광역시장 부분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제외한다고.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여기에 허가권자의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치고는 안 된다고. 이거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층이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를 넘든 상관이 없다고. 그거는 새로 지을 때 이렇게 한다니 위험하니까. 근데 이거는 용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가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국토관리상 주무장관이 요청할 때 누가요? 국장이 제한을 할 겁니다.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허가권자 전부 다를. 허가권자 전부 다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국장은. 국토관리상 주무장관이 요청할 때는. 그런데 지역계획상 도시군 계획의 필요도 인정할 때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한을 해요? 두 번째 서열이. 두 번째 서열이 세 번째 서열의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역계획상, 지역계획이니까.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니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요? 두 번째 서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제한권자가 돼요. 그럴 때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바로 시장 구청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계획일 때는 국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허가권자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택법. 우리 고난권자 마지막 주택법. 자, 주택법일 때는 주택건설 부분에 관한 등록이 나옵니다. 주택건설 부분에 관한 등록.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등록이 나오는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등록. 보시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해야 되죠. 누구한테? 국장한테. 국장에게. 그런데 아시죠? 공공인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등록하고 난 뒤에 이자들이 뭐 하죠?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주택법과 건축법 나누는 기준이죠. 규모가 한 번에 짓는 게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무슨 법 적용하고 주택법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해. 그 이상을 주택법 적용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뭐가 나와요? 30, 30이 나오는 거야. 한옥은 얼마고? 50이고 50이고 이렇게 돼요.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 얼마 이상의 대주조성 1만 제곱미터 이상 한 번 짓는 부분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주조성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승인 대상이 되는 거고 승인권자는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등록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등록자가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고 물어보죠. 누구한테 받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나눠집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죠. 여기까지 공통이에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 있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 그 땅의 대지 면적이 얼마? 10만.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뭐일 때?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고 대도시장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누가 안 들어가요? 대도시장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여기 포함되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들어간다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이 뭐냐면 딱 이거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사업하고자 하는 땅이 대지 면적이 얼마냐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하는 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으면 되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특별시 있죠. 특별시. 특별시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하면 돼요. 특별시장. 됐나요? 근데 그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이하든 다 특별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누구한테? 광역시장한테. 그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이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이하든 미만이든 다 그 자들한테 가서 하면 돼요. 어디서 이제 나누지면 도예요. 도 관할구역에 시하고 누가 있어요? 군이 있다고. 군. 여기서 나눠지는 거 이제. 이 시가 사업하고자 하는 곳의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한테 하냐? 여기서 나눠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안 나눠줘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승인권자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시에서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그 시가 대도시인지 대도시가 아닌지를 물어봐야 돼요. 대도시다 그러면 대도시장한테 받으면 돼요. 근데 대도시장이 아닌 일반시다 그러면 도지사죠. 도지사죠. 무슨 말이세요? 도지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들어간다니까. 10만 이상일 때는 여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이가 돼?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헷갈리면 안 돼. 도지사가. 그리고 또 군이다. 군인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해줘요. 도지사가. 군수가 해줄 수 없다고. 그런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시에서 이건 대도시든 아니면 누구든 대도시가 아니든 시장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도시일 때는 대도시장이 하면 되고 일반시일 때는 일반시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가 나간 거예요. 그럼 군이다. 군인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한다고. 근데 10만 제곱미터 이하 미만이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군수가 할 수 있다고. 군수가. 무슨 말이가 돼? 그래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분류해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고 시장 군수 부분이 나올 때는 시장 군수가 나올 때는 물론 시도의사 포함해서 10만 제곱미터 뭐죠?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국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야 돼요? 국장이. 뭐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시개발에 대한 뭐 그럼 국장이 하는.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또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는 솔직히 안 어려워. 국장이 지정한 것은 국가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 맞아요. 근데 국장이 정했다는 말도 없는데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경우일 때요. 사업시행자가 누구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 아시겠어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 있죠. 그때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돼요. 면적이 10만이든 10만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일 때.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는 그 말이 나왔다. 그럼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다음 주택 공급합니다.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 세 번째 서열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승인 안 받고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일 때는? 복리시설일 때는 뭐 해도 돼요? 신고만 해도 돼요. 이건 복리시설 신고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권자 누가 이거 지정했어요? 국장이. 시도의사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국장이 어느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세 번째 서열인 시장구청장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죠.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둘이죠. 국장하고 누구? 시도지사. 여기서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나와요. 유일하게. 그리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허가해주는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법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주택법도 좀 많긴 한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놓으시면 권한권자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권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법령별로 해서 총 지금 뭐냐면 7페이지 국토법 2페이지니까 7페이지 가지고 권한권자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권한권자 때문에 틀린 데는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조합하고 채권 비교 정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